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이 연장된 데 힘입어 올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상승한 26,091.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2% 오른 2,796.11에, 나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7,554.4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오펙은 제발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3.1% 급락한 55.48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도매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어제 중화권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완화 신호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6% 상승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42%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루 중국 증시 거래량은 2015년 이후 최대 거래량인 9천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50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2230선에 그쳤는데요. 어제 장전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기대감 가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피로감 느끼는 분위기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 호재 확인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냈습니다. 반면에 어제 중국 증시는 5% 이상 상승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달 강세를 이어왔던 중국 증시 어제 급등세 보였습니다. 완전한 상승기에 진입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이 남북 경협주인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위아가 어제 깜짝 수주로 급등했습니다.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캐터필러가 2% 가깝게 상승을 했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농업주도 좀 강세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낙관적인 그런 모습들, 개별 종목들이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들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데드라인 연장을 언급하면서 이 상승 출발했고요. 특히 금융주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워렌 버핏의 긍정적인 언급에 힘입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등락 좀 심했었죠. 반도체 업종이 이 낙관적인 한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종목들은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됐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다우는 0.23% 상승, 나스닥은 0.36% 상승, 그리고 S&P는 0.12%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에너지를 비롯한 그 외 업종들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이 낙관적인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광범위한 수요 감소 영향이 상당히 좀 컸는데요. 특히 미국 산업 중 대중국 노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라는 점이 최근 들어서 이런 무역 협상 소식에 있어서 이 변화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데드라인 연장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자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워렌 버핏이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이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무역협상 기대감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이 은행주가 대표가 되는 금융주는 전체적인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워렌 버핏이 자신의 포트를 언급하면서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업종은 이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좋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며 세계는 유가 급등을 받아들이기에는 취약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3% 넘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카콜라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은 크래프트 하인즈 여파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부진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른 섹터, 떨어진 섹터, 이 전체적으로 개별 업종에 대한 이슈 여파로 상승과 하락이 갈리는 종목 장세가 이어졌고요. 이 요인 자체를 본다라면은 아직 미국에 있어서는 의회 청문회라든지 이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올해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의 주 요인으로 계속 주목이 돼 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휴전 기한이 좀 연기가 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무역 침체의 원인을 이 미중 무역 마찰에만 돌리는 것은 좀 과장이다. 이런 침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부터 시작됐던 현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끌었죠.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것이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주 요인인가, 아니면 그 경기 침체가 원래 시작이 되다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상당히 좀 주장들이 분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역 전쟁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 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를 낙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중국과 일본의 무역 통계의 차이가 좀 커지면은 점점점 나쁜 징조다라고 이제 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집계에 따르면 1월 대일 일본 수입은 전월 대비해서 2%가 감소했습니다. 이 2%가 감소했다라고 본다라면 일본의 대중국 수출도 2% 이 정도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중국에선 2% 감소인데 같은 기간 일본의 대중국 수출, 일본에서 발표한 대중국 수출은 31.7%가 급감해서 양국의 통계가 한 29% 정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거는 그 2011년도에 46% 정도 꽤 큰 폭으로 차이가 난 이후에 이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났을 때 사실은 중국 통계가 더 맞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 통계 중에 뭐 가장 믿지 못할 통계가 중국 통계란 말이 있듯이 이 중국 통계가 맞았던 적은 거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 측 집계가 항상 사실에 부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선례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일본 측의 통계대로 뭐 30% 이상 좀 급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또 안 좋은 징조가 이 한국의 무역지표 부진입니다.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7% 그리고 수입은 더 크게 17.3% 각각 급감을 했는데요. 뭐 이런 2016년도 중반 이후 최악의 성적입니다. 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물론 일본보다는 적지만 13.6%로 상당히 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한국의 이 무역 지표가 부진하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들 자체가 이 국제적인 공급망 중심에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부진이 이 세계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라고 뭐 상당히 이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무역 지표들의 부진이 이 유럽이나 미국들까지 이 반영을 하고 있다. 미래의 그 유럽과 미국의 침체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미중 무역 마찰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무역 마찰에만 돌리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침체 자체가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게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5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 마찰이 경기 침체를 좀 더 심화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한중일 세 나라를 둘러싼 무역 침체의 진짜 주 원인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주목을 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자체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 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게 물론 희소식이지만 중국 경기 둔화 자체가 좀 좋은 모습들로 이 경기 둔화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 무역 침체가 개선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 경기라는 부분들은 뭐 경기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뭐 그런 지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 중국 정부가 이 경기 부양책에 효과적인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때 경기 침체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 시기가 언제 나오냐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세계 무역 회복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전망한 만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보면서 이 전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 유럽 쪽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기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분위기, 이 트럼프 대통령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면서 이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전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은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분위기 조금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 쪽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들, 중국을 향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보다는 중국을 향한 긍정적인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상하이 종합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하이 지수나 이 선전 300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약세장 탈출인데요. 이제 뭐 좀 기술적 대세 상승기에 진입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중국 증시 굉장히 좀 좋고요.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저점 탈출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상당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금융산업 육성 발언, 그리고 이 화웨이가 발표했던 5세대 폴더블 폰 등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지난해에는 하지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간 최대 낙폭인 24%를 기록을 했다가 1월 저점 대비해서 1월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는 금년에는 기술적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공을 했습니다. 3월 1일로 시한이 설정된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트위터에 24일 올리면서부터 그런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는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빠르면 3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담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좋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22일 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금융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쌍방향 개방을 확대하면서 높은 개방 조건에서 리스크 방지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본시장 법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들이 이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중점 요인 중에 하나죠. 화웨이 관련한 협력업체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전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연내 출시한 이 5세대 폴더블 폰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이 영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까지 확산이 되면서 화웨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이 동일한 경쟁을 통해서 화웨이의 부품도 사용하자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화웨이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여기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5세대 폴더블 폰까지 나오면서 화웨이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이 있지만 중국 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중심이 되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시인데요. 낙관론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개인들 사이에서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증권사들도 여러 가지 이 대세 상승기다, 불마켓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레포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 개인들에 대해서 증시 상승에 대한 이 부채질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거쳤다고 보기에는 아직 뭐 이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중론도 있는 만큼, 그리고 아직 무역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확실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지만 아직 회복됐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하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신중하게 진입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 마지막 역인 핑샹을 통과해서 현재 베트남행을 계속 열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관련 소식들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이슈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방금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이 김정은과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내일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주시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미칠 큰 이슈들이 이번 주에 산재해 있죠. 자, 첫 번째 단추는 아주 긍정적으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2019년도요. 2달 전이었죠. 지금부터.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지난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국내 주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근데 2019년도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리 주목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고 오히려 큰 폭의 레벨업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한층 더 부풀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2019년도에 우려했던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이끌고 있는 보호무역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불황으로 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첫 번째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올해 좋지 않게 나왔어요. 지난해 연말 올 연초부터. 아직도 데이터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적인 소비 국가인 이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가 큰 축이 되면서 불안감을 조장시켰죠. 물론 여기에다가 영국의 그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유로존이 다시 한번 붕괴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상쇄하면서 안 좋았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황과는 예측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터졌죠. 뭐냐? 자, 중국 증시가 폭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에서 중국 시장의 약세가 국내 시장에서 아주 치명타가 이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시초가는 미국 시장이 문을 열지만 장중에는 중국 시장의 여파를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 나라의 증시 구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축이었던 중국 시장이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 어제 상해종합지수가 5% 이상, 심천종합지수는 무려 5.4%, 상해가 5.6%, 5.4%, 5% 이상 폭등한 것은요, 최근 들어서 아마 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해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요, 중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지난 2005년도부터 2005, 2006, 2007년도 3년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수가 얼마나 폭등을 했냐면 1000포인트대에서 무려 6000포인트대까지 급등을 했어요. 2년 반 만에.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2014년도 연말부터 2015년도 중반까지 한 6개월, 7개월 만에 종합지수가 더블 2000포인트에서부터 5000포인트까지 급등한.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제 중국 시장의 폭등은 과거 급등세를 보였던 2005년도와 2014년도에 비길 수 있는 그런 초상승장에 하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발생했던 그 폭등장, 2014년도 말에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폭등장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엇비슷하다 하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올해 불확실성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서명, 이제는 MOU가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에 초입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시가 폭등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자, 이번 달 말, 이번 주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EM 시장에서 과연 중국 A주가 편입이 됩니다. 5%에서 20%까지. 그 비율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될 텐데 이것도 호재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중국이 양회가 열립니다. 중국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양회가 3월 초에 열리죠. 그래서 이게 일단 또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올해 경기 악화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내놓겠다는 이런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금융주들이 장을 이끄는 폭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제의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는 이 중국 시장의 상승 전환이 본격적인 상승에 신호를 알리는 어제의 급등은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번에 좀 다른 것은 이 회담 이후에도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대단하죠. 우리 김정은 우리 위원장이 참 60시간에 걸친 열차 대륙 횡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전에 저도 방송 대기하다 보니까 참 긴급 뉴스로 나왔네. 이제 중국 국경을 넘어서면서 베트남 국경을 베트남으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참 이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이상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열리는 2차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역시 1차보다는 더 파격적인 그리고 더 적극적인 그리고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일부 혹자들은 그냥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뭐 뚜렷하게 완전히 비핵화에다가 완전히 제재 완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한 단계씩 가겠지만 오히려 주시장에는 이것이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부터입니다. 2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가 되죠. 하노이에서. 이것 또한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적인 비핵화 그리고 제한적인 해제 같은 약간 스몰 딜,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요. 스몰 딜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증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빅딜로 아마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들조차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조정부담, 상승 쪽에 무게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조금씩 완화하는 쪽으로 스텝 바이 스텝 북한에서 하는 거 봐가지고 더 풀어주겠다는 이런 쪽으로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특히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철도, 교량건설 그리고 개성공단까지는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에는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 관련주에는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주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북경협주들이 있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사 사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 좋게 끝나고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북 경협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과정이 이번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호재는요, 그렇죠? 아무리 강력한 호재라도 호재가 발표되면 한번
매도하라는 것이 주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들이 금주에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여파에 따라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무리 강력한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다.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그렇죠. 올라올 때 남북경협주는 매도했다가 다시 밀릴 때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신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추세적으로 완전히 추세가 이탈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또한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한다? 예, 상승 시에는 관망, 밀릴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북 남북 경협주는 한 단계 레벨업의 과정, 업그레이드, 업사이드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추세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깜짝 수주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로 이 주가 흐름은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미 제가 앞서서 2019년도 장은 지난해의 하락장에서 벗어났다는 말씀 이미 1월 달에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장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미 앞서서도 계속해서 추세적인 매매 전략, 상승 기조 매매 전략,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매매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죠. 뭐죠? 2019년도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그렇죠. 실적 장세, 가치주의 장세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위아가 지난 2014년도 중반경에 8월입니다. 23만 4천 원, 23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그렇죠? 한 5년 만에요. 지금 얼마예요? 어제 올랐다고 하지만 4만 4천 원대입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겁니까? 한 4배 이상, 400% 이상 하락해서 상승도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주가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4만 원대까지. 그러면 뻔하죠. 예.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위아도 작년까지 연속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적자가 더 확대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는 급락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 현대위아가 수주의 잭팟을 터뜨렸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수주 금액 1조 원에 육박합니다. 1조 원이라는 것은요. 지난해 현대위아 전체 매출이 매출의 13%, 약 7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7조 한 8천억 되는데 1조 원이라는 건 거의 13% 정도의 수주를 올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현대위아가 그동안의 장기 적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고 또 실적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위아한테 1조의 잭팟을 터뜨려준 그 상대 회사를 보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예요. 산동법인이라는 중국의 현대위아의 중국 산동법인에서 계약을 했는데 수주를 했는데 중국의 장풍 기차라는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이 자동차 제작회사인 이 장풍 기차와 8,400억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8,400억의 엔진 공급을 체결한 이후에 토탈 전체 규모는 한 1조 한 20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터뜨렸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현대위아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도 20만 원대가 4만 원대까지 급락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주 잭팟, 실적 턴어라운드의 가능성 제기는 주가가 이제 점진적인 상승 전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요. 올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 가능성을 짙게 내포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현대위아도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권을 가져보셔도 특히 안전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이미 앞서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짐작은 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전히 매스마인드 전략입니다. 단기 매매 전략을 포기하고, 그죠? 신경 쓰지 말고 추세적으로 접근하자. 그냥 엉덩이가 무겁게 가지고 가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죠? 네,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손해보면 절대 팔지 않고 이익 보면 홀딱 팔아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그것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좀 더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포인트 한번 점검해야죠. 네, 첫 번째. 그렇죠. 뭐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4원 20전이 하락했어요. 1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환율 가격대 1110원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10원대에서만 움직여준다면 하루에 한 2, 3원 내에서 5원 이하에서만 진폭을 해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월에 이어서 2월도 매수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원달러 환율 시장의 안정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국내 시장도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가 뭘로 체크하라는 말씀 드렸죠? 네, 거래량입니다. 어제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중국의 폭등에 비한다면. 근데 거래량이 3억 3천만 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이것이 5억 주 돼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네, 5억 주대가 넘어서는지 여부 거래량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거래량 유입돼야지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의 배팅한 것이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할 사항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건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체크할 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죠. 오늘 밤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롬 의장이 미국 양원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과연 이 제롬 의장 세계 대통령이라 할지 경제 대통령이라 할지 제롬 의장의 말 한마디가 어떤 미국 시장의 통화 정책을 유지할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내일입니다. 내일 밤이가 됐네요. 유럽 시간으로 27일 날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하원의 표결이 있습니다. 표결이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또 한번 국민투표가 영국에서 브렉시트 관련 국민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 영국의 브렉시트 과연 하원 표결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는 28일 날은 우리나라 시간 29일입니다. 미국 4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중국의 PMI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양대 국가의 경제 성장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현금보다는 주식 편입비중이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을 풀로 갖고 계셔도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주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로 해서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 상승 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완전히 추세 이탈을 확인하고 그때 매도한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반등장에서 과연 체크할 사항이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23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코스닥 시장이 770포인트를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이 23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는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상승대에 합류한다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보다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도 770포인트를 돌파하는 여부 체크해 주십시오. 어제가 750포인트입니다. 20포인트만 더 돌파한다면 돌파하고 나서 틀림없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과연 770포인트 돌파한다면 국내 시장도 완전히 대세 상승률에 침입했다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뭐를 사야 되느냐? 아직 현금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치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가치주라는 것은 그렇죠. 회사에 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실적이 호전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장부 가치가 회사 자산이 많다든지 하는 가치주의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급변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약과 바이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약과 바이오도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어제 국내 업종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크게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이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제약주 숫자고전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민묘 산자부 장관도 앞으로 의약품 수출이라든지 신약 개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관계자들과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 발언을 어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서 제약과 바이오주를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학주들, 그렇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엄청 저점에서 20, 3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에서 지금 저 5G 관련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죠. 25일부터. 이 5G에서 국내 통신 3사들도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통신사들도 가치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조정은 매수의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한 주간도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를 이용해서 주식 편입비용을 늘려가는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지속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A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일주일째 숨쉬기 힘든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출근하실 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요. 되도록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제법 아침 공기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수원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10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을 냈습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1도, 수원과 대전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1도, 울진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와 제주 12도, 대구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고 2m, 동해상으로는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